조비 에비에이션의 2025년 4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공개된 스크립트 전문입니다. 경영진이 이번 실적 콜을 통해서 2026년이라는 시점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한 시장 진출을 넘어서 생산 항공 기수 그리고 배치 장소 확장으로 초점을 완전히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상업화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공식 선언을 한 거죠. 네, 이번 자료가 특히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다각적인 과정이 재무, 규제, 인프라, 그리고 기술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었다는 점이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로요? 네, 단순한 R&D 중심의 그 스타트업 단계를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양산 체제와 글로벌 인프라 파이프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상업 운영 기업으로 변모하는 변곡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건 역시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 규제 당국의 거시적인 움직임 그리고 조비의 기술적 성숙도입니다. 하늘을 날려면 기체도 중요하지만 규칙과 인프라가 필수니까요. 호스트 소스 자료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정부가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즉 ATC의 대대적인 현대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무려 125억 달러를 배정했어요. 하나로 치면 약 1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죠. 네, 16조 원이 넘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를 수용할 국가 단위의 공역 인프라를 깔겠다는 의지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 16조 원 규모의 예산이 조비 같은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구조적인 유리함입니다. 어떤 점에서 유리한 걸까요? 이 예산의 1차적인 목적은 기존 항공 시스템 보강에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전통적인 공항 환경에서 새로운 항공교통 관제 개념을 테스트하고 통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 주거든요. 아, 단순히 기존 공항만 고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조비는 이미 기존 항공 시스템에 무리 없이 통합되도록 기체를 철저히 설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주도의 거대한 인프라 고도화 프로젝트 속에서 도심항공교통의 표준 관제 프로토콜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적 검증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번 콜에서 경영진이 엄청나게 강조한 비행 테스트들이 있었죠. 네, 캘리포니아 몬터레이만 횡단이랑 산타크루즈 산맥 시연 비행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행 테스트가 아니더라고요. 해상과 산악지형이라는 아주 복잡한 기상 조건, 그리고 고도 변화 속에서 기체의 공기역학적 안정성이나 배터리 효율을 증명해낸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관제 공역 내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 즉 EVTOL이 일상적인 교통망에 당장 편입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기술적 시위였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자신감은 FAA 인증 절차의 진척도에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로 화면이 됩니다. 조비가 이번 분기에만 아주 놀라운 기록을 냈거든요. 인증 과정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그 4단계 말씀이시죠? 네, 4단계 원거리 측면에서 무려 18포인트 증가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18포인트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4단계 인증은 기체가 그냥 하늘을 난다고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수만 개의 부품과 시스템이 극한의 조건에서도 FAA가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고도의 엔지니어링이자 행정적 검증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에 18개의 세부 항목이나 통과했다. 맞습니다. 조비의 설계 데이터와 FAA의 깐깐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침내 정확한 궤도에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게다가 제가 소스 자료를 보면서도 놀랐던 게 첫 번째 FAA 적합 항공기가 비행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조팀의 성과가 대단했죠. 네, 특히 제조팀이 테스트용 기체 제작을 완벽히 소화해냈다는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상업용 탑승 기체를 만드는 것보다 이 테스트용 기체를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하다면서요? 업계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FAA의 엄격한 테스트 계획을 통과하려면 제조 공정 단계에서부터 고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 결함을 기체 시스템에 주입해야 하거든요. 설계 결함을 일부러 주입한다고요? 네, 극한의 한계 상황이나 오작동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죠. 이런 결함이 있는 기체를 자체 생산 라인에서 성공적으로 조립해냈다는 건 강의 정밀도를 완벽히 확보했다는 걸 시사합니다. 결함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공정이라는 거군요.
설계와 제조의 퍼즐은 이렇게 맞춰졌는데 다음 과제는 물리적 인프라와 소비자 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체가 아무리 완박해도 소비재가 탈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조비가 구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생태계의 통합 전략입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내에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와 조비가 인수한 블레이드 간의 앱 통합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제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네, 앱끼리 링크만 걸어두는 게 아니라 API의 완벽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우버 앱 하나만 켜면 끝나는 거예요. 지상 차량을 호출해서 블레이드 라운지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대기 중인 조비 에어택시를 타고 뉴욕 JFK 공항이나 뉴요크 공항까지 단 5분에서 10분 만에 주파하는 거죠. 완벽한 멀티모달 운송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마찰 없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셈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조비가 기존 항공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을 어떻게 우회하고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부동산과 공간의 한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비는 블레이드 인수를 통해 이미 10개 이상의 핵심 거점에서 운영 노하우를 확보했고요. 메트로폴리스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25개의 신규 버티포트 사이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5개 버티포트만 해도 상당한데 더 큰 게 하나 남아있죠. 네, 이 인프라 전략의 진짜 활용점정은 바로 미국 전역에 무려 5,000개의 주차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 소유주와의 전략적 협력입니다. 5,000개 주차장이요? 도심 한복판에 새로운 공항을 지려면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고 규제 승인에만 수년이 걸리잖아요?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미 도심 노지에 쫙 깔려있는 기존 대형 주차장의 옥상을 에어택시 터미널로 전환하겠다는 발상.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본 지출을 극적으로 최소화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2026년 상업화 출시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밀도 높은 이착륙 네트워크를 단숨에 확보하는 인프라 게임의 완벽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인프라도 좋고 제조 라인 구축도 좋은데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항상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돈 문제 아닙니까? 현금 흐름 통제력에 대한 자료도 꽤 구체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보통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게 현금 흐름이죠. 하지만 4분기 실적 자료를 뜯어보면 조비는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합니다. 4분기에만 18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본을 조달했다고요? 실탄을 아주 두둑하게 확보했네요. 더 인상적인 건 자본 배분의 규율입니다. 2025년 총 현금 및 단기 투자 사용액을 5억 3,900만 달러로 회사 측이 제시한 가이던스 내에서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숫자들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요. 4분기 일반 회계원칙 기준 순손실이 1억 2,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직전 분기인 3분기의 4억 1만 달러 손실과 비교하면 불과 한 분기 만에 손실폭을 2억 8천만 달러나 축소한 거예요. 엄청난 재무적 개선 아닙니까? 하드웨어 기업이 한 분기 만에 손실을 그만큼 줄였다는 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단계에 접어들면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던 R&D 지출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개발비 지출은 줄고 반대로 매출은 늘고 있잖아요. 네, 블레이드 인수 효과 덕분에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800만 달러 증가한 3,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총 매출 가이던스는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1,500만 달러 수준으로 제시됐더라고요. 에어택스 정식 출시 전인데도 벌써 하나로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체급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금력과 수익 모델이 이렇게 안정 궤도에 오르니까 조비의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대량 생산체제 구축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대규모 생산시설 구매 계약을 체결한 거군요. 네, 무려 72만 8천 평방피트 규모입니다. 2027년까지 매월 4대의 항공기를 생산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죠. 매월 4대라고 하면 일반 자동차 공장 기준으로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극도로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FAI 인증 항공기를 매월 4대씩 안정적으로 양산한다는 건 항공 제조업계에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속도와 규모입니다. 하긴 항공기를 자동차처럼 찍어낸다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니까요. 이 압도적인 양산 능력의 배후에는 아주 든든한 파트너가 있죠. 네, 핵심 파트너이자 투자자인 글로벌 자동차 기업 토요타입니다. 토요타의 DNA가 조비의 캘리포니아 생산시설 확장에 강력하게 이식되어 있습니다.
지독화 원칙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제조 철학입니다. 단순히 공장에 로봇을 들여놓는 기계적인 자동화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능이 결합된 자동화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지독화 시스템의 핵심은 라인 중단에 있습니다. 생산 공정 중에 아주 미세한 오차나 결함이 발견되면 기계가 스스로 멈추거나 혹은 작업자가 즉각 개입해서 공정을 그 자리에서 중단시킵니다. 라인을 멈추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라인이 자주 멈추니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근본 원인을 그 자리에서 즉각 해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불량툼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아, 최종 수율을 극대화하고 결함률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거군요. 네, 생명과 직결되는 항공기 제조에 있어서 이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매달 쏟아져 나올 조비기체의 절대적인 신뢰성을 담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미국 본토 내에서 견고한 재무, 압도적 제조 역량, 그리고 빈틈없는 인프라 통합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조비의 행보는 이제 거침없이 글로벌 영토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죠. 소스 자료에 나타난 글로벌 진출 파이프라인을 보면 동시다발적이고 매우 공격적입니다. 당장 올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첫 유료 승객 수송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규제 당국인 RTA와 독점적 협력을 맺었고 두바이 국제공항과 두바이 미국대학교에 버티포트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과는 무려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체 및 서비스 판매 의향서를 체결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사전 상업 운영 테스트 구역을 설립하면서 중동과 신흥국 시장에 차세대 교통 인프라를 통째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공략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본 도쿄 진출을 위해 노무라 주도의 컨소시엄에 합류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파트너를 하나 늘린 게 아니죠. 네,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막대한 초기 자본 조달, 그리고 일본 내에 아주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돌파하기 위한 고도로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민간 상업 시장에서의 화려한 성과를 짚어봤는데 사실 제가 이번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콜의 질의응답 세션 말씀하시는군요. 네, 한 레디 커뮤니티 사용자가 제기한 질문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군사 및 의료 응용 분야에서의 조비의 역할에 대해 물었죠. 거기서 우리는 민간 에어택시 기업으로만 알려졌던 조비의 완전히 숨겨진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미 국방부, 펜타곤과의 심층적인 군사 자율비행 프로젝트입니다. 경영진이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어요. 방위 고객을 위한 S4 항공기의 하이브리드 자율형 버전을 은밀하게 개발해왔다고 밝혔죠.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이 군사 목적 변형 기체의 비행 테스트를 시작했고 다가오는 가을에는 고객 현장 및 외부 시설에서 대대적인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더 놀라운 데이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인가요? 이 하이브리드 무인기의 근간이 되는 터빈 전기 자율 수직 이착륙기의 첫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완전 전기 기반 기체는 배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터빈 동력 시스템을 얹고 거기에 조비의 자체 자율 기술인 슈퍼파일럿 시스템을 통합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 조종사 없이 극한 환경을 비행할 수 있는 군사 물류 플랫폼을 이미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미 국방부가 이름만 들으면 그저 민간 스타트업인 조비의 플랫폼에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자료에서는 그 해답으로 L3 해리스와의 협력을 꼽고 있더라고요. 네, 군사 통신 및 장비의 글로벌 선도기업이죠. 펜타곤의 현재 핵심 전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전용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있어요. 대신에 상업적 효용성이 이미 입증된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는 거군요. 네, 이중 용도 기술, 즉 듀얼 유스택의 적극적인 채택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겠네요. 수년간 엄격한 FAA 인증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성과 비행 효율성이 완벽에 가깝게 검증된 조비의 기체 플랫폼이 이미 있으니까요. 그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위에 L3 해리스의 전술통신 장비와 조비의 슈퍼파일럿 자율비행 시스템만 딱 얹으면 되는 겁니다. 육군, 해병대, 해군의 전선 물류 수송이나
부상병 긴급 후송 같은 핵심 역량 적차를 즉각적으로 메울 수 있겠네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자면 조비는 정말 엄청난 전략적 해자를 구축한 겁니다. 철옹성을 쌓았네요. 우버와 블레이드 통합을 통한 민간 승객 운송이라는 거대한 캐시카우를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 국방부라는 세계 최대의 큰선 고객을 확보했으니까요. 게다가 국방부 예산은 경기 침체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고 확실한 마진을 보장해주죠. 상업화 초기의 재무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분산시킨 환상적인 전략입니다. 시각에서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더 이상 실험실에서 혁신적인 비행기를 설계하며 꿈을 꾸는 단계의 기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16조 원 규모의 국가 항공 관제망 현대화라는 거대한 인프라 사이클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죠. 우버 플랫폼과의 완벽한 앱 결합을 통해 2020년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할 준비를 마쳤고요. 5,000개의 대형 주차장 포트포리오를 통해서 가장 큰 장벽이었던 도심 내 이착륙 인프라 문제도 영리하게 우회했습니다. 여기에 토요타의 지독화 원칙이 이식된 메가 팩토리를 통해 항공 우주 등급의 기체를 자동차처럼 양산할 체제까지 다 갖추었습니다. 글로벌 국보 펀드들의 막대한 자본과 미 국방도의 자율비행 무인기 계약까지 새로운 항공 생태계에 필요한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다 준비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20년 상업적 출시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제공된 자료들 이면에 숨겨진 흐름을 바탕으로 미 국방부와의 이중용도 기술 교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업용 에어택시를 위해 개발된 안전하고 조용한 전기 추진 기술이 국방부로 넘어가서 자율비행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다는 부분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장에서의 악천후, 전파 방해, 복잡한 지형 등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며 고도로 단련된 군사 목적의 하이브리드 자율 비행 기술, 즉 이 슈퍼파일럿 시스템이 완벽한 성숙도를 거쳐 머지않아 다시 우리의 일상적인 민간 하늘길로 온전히 이식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와, 군사작전용 완전 자율 비행 기술이 일상 에어택시로 돌아온다는 거네요. 향후 10년 뒤 조종사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완전 자율 무인 에어택시가 도심 하늘을 뒤덮는 것이 기술적으로 완벽히 가능해졌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모빌리티 산업을 넘어서 조종사라는 직업의 본질적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심 속 물리적 거리라는 개념을 과연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첨단 기술의 양방향 진화가 우리의 공간, 시간, 그리고 사회 구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될지 정말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통찰입니다. 군사기술의 극단적 효율성이 여러분의 일상적 출퇴근길에 어떤 형태의 혁신 혹은 파괴적 변화를 가져올지 일상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무척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복잡한 자료 속에 숨겨진 팩트들을 서로 연결하고 해체할 때 비로소 세상을 읽는 날카로운 무기가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조비 에비에이션의 2026 대전환점을 파헤친 오늘의 집중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대한 실적 자료와 기술적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다가올 미래의 입체적인 청사진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드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호흡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 소스 자료들을 깊숙이 파고들어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새롭고 밀도 높은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